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목요일 나우경제 브리핑의 양혜선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전 내내 고압권에서 등락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사주고 있지만 이 차익 매물 실현과 함께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수가 방향성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젯밤 뉴욕 증시는 경기지표 개선과 기업 실적 호조로 인해서 이틀째 강세를 기록했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아 우리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5.07포인트 하락하는 1622.36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0.37포인트 상승하는 515.5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기관과 개인이 매도세를 늘리며 하락 반전을 했고 이를 외국인이 흡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려 고압권에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만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527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각각 126억 원, 기관 103억 원가량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사고 있습니다. 이 개인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장을 이끌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인데요. 외국인이 87억 원가량 팔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162억 원가량 사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951계약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차익거래 매도 우위에 있고요. 비차익거래 매수에 있지만 차익거래를 중심으로 현재 185억 원가량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중형주는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소형주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소형주 0.1%가량 오르고 있고요. 대형주는 0.39%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중형주 0.0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료정밀과 기계가 강세입니다. 의료정밀이 1.45%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기계가 1.0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유통업 0.77%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비금속도 0.68% 올라가고요. 의약품도 0.59%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들 살펴보면요. 전기가스업이 1.53%가량 내려갑니다. 철강금속도 1.5% 밀리고 있고요. 어제 좋았던 증권업종은 오늘 하락합니다. 0.85% 밀리고 있습니다. 운소창고도 0.6%가량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도 0.56%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51%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포스코 1.82%가량 하락합니다. 한국전력도 1.99%, 이국 2% 가깝게 밀리고 있는 가운데 KB금융도 현재 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LG전자 0.87%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현대모비스가 1.74%가량 상승합니다. 주가가 4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도요타 자동차의 리콜 사태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데다 외국의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대거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보합권에 들어가 있고요. 하이닉스는 0.22%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LG에 오늘 0.31%가량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1.41%가량 밀리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몰 양수도를 결정한 신세계와 신세대 INC가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오늘 유통주들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1.88%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1.03%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1.0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은 0.76%가량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NHN 1.98%, 2% 가깝게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업은행도 0.37%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은행업종에 대해 새로운 기준금리인 코픽스의 도입으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0.31%가량 상승하고요. 현대제철도 0.2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SK브로드밴드 모두 약보합권에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용만이 살짝 오릅니다. 0.1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는 2.09%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포스코 ICT와 다음도 약보합권에서 조정받습니다. 동선은 보합권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소디프 신소재가 1.3%대로 하락하고요. 성강밴드와 CJ오쇼핑 모두 1.1%가량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도 현재 1.06%가량 밀리고 있고요. 태광도 3.25%가량 크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바이오에는 상승합니다. 1.74%가량 올라가고 있고요. SK컴퓨터는 3.56%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미팜, 네오세미테크 모두 약보합권에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서브트럭터미널은 0.21%가량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멜파스도 1%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GS홈쇼핑 0.87%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성호하이텍은 보합권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오늘 인터파크 3.92%, 4% 가깝게 하락폭을 보여줍니다. 인터파크가 작년 4분기 적자 전환 소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H바텍도 1.02% 하락하며 현재 시각 코스닥 지수 515.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 만나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별한 악재나 호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오전장에서는 지루한 공방을 계속 펼치고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전일 급등에 따른 쉬어가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호재나 악재가 없는 가운데 향후 이제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잡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장 역시도 뚜렷하게 결론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유럽발 악재와 그리고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상에 따른 어려움들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이지만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미완성으로 남아있고 추가적인 악재 또는 새로운 악재 역시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방향성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현물에서 530상황가량 사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4일 연속 순매수로 하고 있는데 확실히 순매수로 지금 돌아선 것인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외국인들이 기조적인 매수세로 돌아섰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강조드렸다시피 코스피 지수 1650포인트 이상부터는 이제 비중을 줄여나갈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이 경기 모멘텀 둔화에 따른 충격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일단 시장 한 단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식 매수를 말씀드렸고요. 2주 전부터는 이제 비중을 줄일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시장 그 외국인들의 일시적인 매수에 환호하기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점차적으로는 종목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 비중을 늘릴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을 지켜보자면 하락 반전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입니다. 이 가장 궁금하실 것이 5호장에서 20일 평균선이 1620선을 지킬 것으로 보시는지요? 5호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60일과 120일 이평선이 1630포인트 부근에 몰려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들 이평선의 돌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중 고점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주요 모멘텀 지표들이 하락 다이버전스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시장은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이 항상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때로는 현금 비중을 늘린 상태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시점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주식을 사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작년 1년 동안 진행된 상승에 따른 되돌림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부터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따라서 20일 이평선이 일시적으로 돌파되더라도 이는 오히려 매도의 기회로 삼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현금 비중을 늘려라 보수적인 투자를 하라고 전망을 해주시는데요. 아직 1650선 포인트에는 다가가지 않았고요. 사실상 아직까지 물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까? 네, 물론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정확하게 100%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단 그 어느 때보다도 조정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로 손실을 보신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정말 우량주 종목으로 재편하시던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는 비중을 줄여서 점차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결국 현금을 가지고 주식가의 조정을 기다리게 되면 다음에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서 지금은 아쉽지만 이제부터는 우량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그리고 큰 종목들을 제외한 중소형주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비중 축소에 나서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소형주는 비중을 줄여라. 하지만 우량주 종목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량 종목 5호장 어떤 것들을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굳이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 이제 은행주들 정도가 추가 반등 가능한 종목군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이미 IT나 자동차 업종에서 종목들의 반등 탄력이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결국 시장이 조정 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개별 종목들이 이러한 그 약세장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지금은 종목을 보기보다는 시장에 집중해서 결국은 다가올 하락 압력에 대비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심스러운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연구원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증권의 원상필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지수 오전장 0.15%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는 현재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요. 하락 반전했습니다. 0.04% 하락하고 있습니다. 홍콩 H지수 또한 0.54%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지수는 1.41%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지수는 0.39%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호주 지수도 0.34%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아시아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홍콩 증시, 전일 미국 증시 급등과 또 원자재 쪽 강세로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출발도 상승을 했지만요, 현재는 하락 반전했네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오늘 홍콩 항생지수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락폭이 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일 급등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차익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 증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러한 흐름이 아시아 증시에 계속적인 강세 움직임을 이끌어내는데 큰 호재가 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지금 업종별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 해외 인수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견조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업계 경쟁업체가 모두 신흥시장에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한 차이나 모바일 또한 해외 신흥시장의 계속적인 인수를 통해서 기업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지수 상위군의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의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농촌 지역의 시멘트 수요 또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멘트 업종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사조 위한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러한 시멘트 관련 기업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러한 흐름이 올해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면서 시멘트 업종의 강세 움직임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홍콩 항생지수 큰 폭의 하락보다는 혼조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 흐름을 이끌어 나가기는 어려운 가운데 시장에서의 간망세 속에서 2500선 내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중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는 환율 조작국 규정 움직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나오고 있고요. 또 글로벌 경기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위안화 절상에 대한 우려감은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위안화가 평가절하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 내로 투자 한머니 자금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던 만큼 이런 한머니 자금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위안화 절상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규정하자는 이야기 또한 나오면서 시장에서 위안화 절상의 압박의 강도는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의원들이 지금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모습 속에서 시장은 강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확률 또한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인상보다는 위안화 절상 확률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위안화 절상 쪽에 무게감이 더욱더 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원저바오 총리가 위안화 절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었지만 글로벌 경기의 동조화 속에서 위안화 절상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타 호주나 아시아권 중에서 금리를 먼저 인상했던 지역들이 금리를 동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이나 중국 같은 금리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준율을 인상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출구 전략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위안화 절상이 금리 인상보다는 먼저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로 잠깐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어제는요, 미국 경제지표 호전과 함께 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장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 오전장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상승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이어져 나오고 있지는 못하지만 강보합권인 0.15% 상승한 1321.92포인트의 장 마감했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아시아 증시 동반적인 약보합권 내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신용평가 손익률이 2주 연속 개선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지금 시장에서의 이러한 흐름세를 이어져 나가면서 다시 신용 매수 잔고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발표가 있었던 일본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금리가 0.1%로 현행의 금리를 동결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의 안도감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미 금리 동결에 대해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이러한 금리 동결과 함께 유동성 공급을 계속하면서 더블딥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1400선 사이의 강한 눌림목을 돌파하기는 어려운 가운데 1300선 내 부근의 혼조장세 움직임이라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앞으로 전기차를 사면 하이브리드차와 비슷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개별 소비세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기차도 비슷한 수준의 세제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녹색성장위원회가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부도 개별 소비세를 연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하이브리드 차와 마찬가지로 실제 가격보다 300만 원 정도 싸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이 서민 가계대출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 대출 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점검하겠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 부채상환 비율 DTI 등 부동산 규제를 앞으로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이 같은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예대율 관리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한해 도입하기로 했던 수수료 상한제를 철회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신 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도입하려 했던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와 1만 원 이하 소액 카드 결제 거부권 부여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과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를 잇따라 낮추면서 수수료 상한제 도입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가맹점 교섭력을 높여주기 위해 1만 원 이하 카드 결제 거부권 부여도 철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용카드의 결제 범위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상품을 열거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일부 예외 상품을 빼고는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도입한 서민금융기관인 미소금융재단이 운영상의 문제로 적자재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융연구원 이건호 정찬우 연구위원은 최근 논문에서 미소금융기관의 이자 수입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고정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벅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미소금융 사업을 벌이려면 연간 운영비 부담이 1,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반면 수입은 대출 평균 잔액 2조 원의 5%의 낮은 대출 금리를 적용할 경우 연간 1,000억 원에 그쳐 고정비용과 비슷하거나 이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4.39포인트 하락하는 1623.04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0.51포인트 상승한 515.6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520억 원가량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늘어났습니다. 기관이 154억 원가량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보다는 약간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호재와 악재의 힘겨루기에 따라 기술적인 반등과 또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오후장 투자 전략 신중하게 세우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